영국 음식은 맛이 없다. 오랫동안 영국인들을 괴롭혀온 이야기입니다. 스타게이지 파이, 장어 젤리 같은 사진들이 퍼지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해줬죠. 영국 시사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음식은 맛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한때 영국 음식은 단순한 연료, 그러니까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일본 음식은 예술이었다. 자기 나라 음식을 단순한 연료라고 표현한 이 대목, 눈길이 가더라고요. 영국 음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된 게 적어도 200년 이상은 됩니다. 이걸 영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영국과 멀지 않은 곳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라는 어마어마한 미식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그친 걸까요? 오늘은 영국의 음식 문화가 왜 더디게 발전했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영원히 고통받는 영국 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먹고 싶었던 영국 음식이 뭐가 있냐? 여기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께 너무 미안하지만 없는 것 같다. 뭐 취향이 아닐 수 있죠. 영국 음식을 은근하게 놀리는 기사나 방송, 컬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영국 음식도 훌륭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영국은 목축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와 양의 품종 개발에도 적극적이죠. 고기 품질도 최상급으로 쳐주고 있고 최고급 소 품종 중에 하나인 블랙 앵거스의 나라 기도 합니다. 스테이크와 로스트 비프 같은 고기 요리는 중세부터 지금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목축업이 발달했으니까 우유, 크림, 치즈 같은 유제품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체더 치즈도 영국에서 탄생한 거니까요. 유제품이 강세다 보니 이 나라에서 만든 빵들도 유명합니다. 식빵, 파운드 케이크, 스펀지 케이크, 비스킷, 스콘, 이게 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이거든요. 영국식 아침 식사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는 전 세계 호텔 조식의 표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영국 요리를 무시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영국식 아침 식사는 높게 평가하고 있죠. 또 런던은 세계적인 미식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고든 램지, 제이미 올리버, 나이젤라 로슨을 비롯한 유명한 셰프들을 많이 배출했죠. 아마 런던 여행을 가보신 분들 중에서는 영국 요리의 악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수준 높은 식당들이 많은데 대체 왜 영국 요리는 맛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분명 영국산 식재료의 품질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식이나 전통요리,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대중식사는 뭐랄까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영국인들은 먹는 것에 크게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남성의 53%, 여성의 38%가 음식에 큰 관심이 없다고 대답하거든요. 또 식품을 고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무려 46%의 사람들이 가격이라고 대답을 하죠. 식사를 기능적인 행위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걸까요? 때는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었죠. 노동 환경은 극악했습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는 어린이도 길게는 16시간씩 일을 해야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몸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쉬는 날은 많아야 하루였죠. 10시간 넘게 몸을 쓰다 집에 들어가면 뭘 하고 싶어도 에너지가 생기질 않습니다. 사실 식사는 준비하는 것부터가 노동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제대로 차려 먹는 게 아니라 일단 먹는 게 목적이 됩니다. 밀가루 죽에, 으깬 감자, 삶은 완두콩 요리가 이들의 주식이었죠. 앞서 소개했던 기사의 영국 음식은 단지 연료였다라는 구절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후 노동시간 단축이 법으로 정해지지만 사실 현장에선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은 건 훨씬 나중의 일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영국인들에게 음식이란 패스트푸드여야 했습니다. 맛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죠. 영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요리, 피쉬앤칩스가 이런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흰살 생선과 감자를 튀겨서 함께 먹는 음식,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영국에선 대구가 많이 잡혔습니다. 감자는 엄청나게 저렴했고요. 마침 면직물이 대량 생산되면서 면실류도 식용유로 저렴하게 많이 풀렸어요. 만들기 쉽고 저렴한데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신문지에 대충 둘둘 말아서 줘도 되기 때문에 테이크아웃도 편리하죠.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주식으로 먹었어요. 이후 2차 세계대전 때도 피쉬앤칩스는 영국 시민들에게 소중한 존재였고요.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피쉬앤칩스를 좋은 친구라고도 불렀다고 하죠. 사람들이 영국 요리를 낮춰서 말할 때 피쉬앤칩스를 언급하지만 사실 이 음식은 영국인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인 겁니다. 두 번째 요인, 금욕주의입니다. 청교도들이 내세운 금욕주의와 금검자력이란 가치는 영국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17세기 들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긴 했지만 이후에도 문화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금욕의 관점에서 맛있는 음식이란 죄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음식은 욕망과 관능, 유혹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문화권이건 이런 풍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기독교의 7대 죄악 중에서도 폭식이 있을 만큼요. 맛있는 음식
음식을 즐기는 건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연히 향신료도 즐겨 쓰지 못했죠. 향신료는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지만 금욕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의 욕구를 자극할 뿐이거든요. 불교에서 오신채를 멀리하는 것처럼요. 사실 이전부터도 식탁에 오르는 음식수를 2가지로 제한한다는 시도도 있어왔죠. 세 번째 요인, 영국 사람들은 야채를 정말 안 먹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적게 먹기로 유명하죠. 이것도 설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3명 중 1명이 야채를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답하거든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지중해 국가 사람들이 먹는 양에 비하면 절반이 안 되는 양을 먹죠. 이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기후와 지리적 특성상 밀과 보리가 잘 자랍니다. 풀도 잘 자라죠. 이게 곡물과 가축을 키우기엔 좋은데요. 야채나 과일을 키우기엔 좋지 않습니다. 흐리고 습한 날이 많은 데다가 일조량도 많지 않거든요.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주변 국가들에서는 예전부터 와인을 잘 만들었는데요. 기후가 이렇다 보니 영국에서는 와인을 만들기도 힘듭니다. 안 그래도 야채나 과일이 잘 자라지도 않는데 남자들은 더더욱 찾아 먹지 않았죠. 예로부터 영국 남자들은 마초이즘적인 경향이 짙었어요. 남자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고 야채나 과일은 여자들이 먹는 걸로 취급했거든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괴혈병입니다. 영국 해군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빌 때 괴혈병으로 많이들 죽었는데요. 괴혈병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해군에게 라임 주스를 처방했지만 싫어했다고 해요. 이런 건 여자들이나 먹는 거라면서 거부했거든요. 독일 해군들이 자우와 크라우트를 먹은 덕분에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더욱 두드러지죠. 또 지금이야 영국도 음식에 다양한 소스를 쓰고 있지만은 옛날엔 소스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소금이나 식초를 치는 게 전부였죠. 영국의 한 의사가 1839년에 쓴 책 어머니들이 읽어야 할 자녀 양육 지침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설탕과 채소는 아이들에게 독이므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고기라는 재료, 물론 훌륭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야채나 소스를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극도로 단조로워지는 메뉴예요. 이러니 맛이 밋밋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이유가 있죠. 영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이 끝나고도 전시 배급을 9년이나 더 했는데요. 전쟁으로 식재료가 부족해지고 이를 정부에서 통제하다 보니 영국 음식이 발전할 틈이 없었죠. 물론 이런 요인 중에 우리나라도 한두 가지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모두 얽히고 설켜있죠. 역사, 환경, 문화적 맥락이 조합돼서 영국 요리에 대한 악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들도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영국 요리도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거든요. 훌륭한 셰프들이 영국 전통 음식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고 레시피도 점점 개선하고 있죠. 또 급식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일상식의 퀄리티도 천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즐기는 영국인들이 많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젠 그렇지도 않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태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놀리는 걸 좋아하는 대중들은 앞으로도 영국 요리를 놀리겠지만요. 저렴하고 빠른데 쉬운 음식, 당장 몸은 편할진 몰라도 진보는 더디 이뤄진다는 것, 영국 음식 문화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국 음식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